종목 장세가 계속되면서 스몰캡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좋은 수익을 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스몰캡 종목들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종목 장세 참 말 많이 하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나면 또 매도해야 되나 불안하고요. 이럴 때 하반기에 이끌 수 있는 스몰캡 딱 가져간다면은 또 안전적으로 수익 낼 수 있겠죠?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스몰캡 윤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떨리시나요? 많이 떨리네요. 그래도 떨리시더라도요. 네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마련을 해봤거든요. 네. 개별 종목 상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딱 올해 상반기에 탑3를 꼽아보자면 스몰캡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탑3는 3개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디아나고요. 이 종목은 이제 환자감시 장치를 하는 회사인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환자감시 장치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면서 실적이 2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핀테크 중에 거의 대장주가 됐던 제가 작년 6월에 발굴해서 리포트를 처음 썼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같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3월 저점 4,000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YMC인데 연간 이제 삼성이 디스플레이 팹 LCD,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LCD를 이설하는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세 종목이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탑3를 꼽아주셨는데 오늘 날짜가 6월 19일입니다. 딱 3달 전 3월 19일에 패닉장 속에 코스피 코스닥이 최저점을 기록했었는데 3달이 걸리는 그 동안 이 스몰캡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는지 혹은 뭐 언택트 기조가 강해지면서 반사 수익을 본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네네. 희비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강했나요?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언택트가 훨씬 더 강했고요. 네. 이제 3월, 4월, 5월 해서 언택트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제가 연간 내내 좋게 보는 의료기기 업종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이제 5월 달까지 이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5월부터는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텍트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택트와 반대되는 텍트, 그러니까 피해주, 코로나 피해주들이 다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등도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분기의 실적이나 아니면 하반기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하반기 네. 전망에 따라 움직인다. 그럼 올해 2분기에 이 스몰캡들의 실적 전망은 어땠는지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잘 버텨줬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2분기다라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이 힘들까요? 네, 2분기도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업체, 특히 네. 스마트폰 관련된 핸드셋 부품주들은 삼성양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좀 애플하고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은 가격을 낮추고 물량을 많이 생산하는 반면에 삼성은 수요가 주니까 공급을 줄여버리는 이러한 전략을 썼기 때문에 양극단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삼성양 부품주들은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는 지금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애플 관련된 BH나 아니면 ITM 반도체, 더고전자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좋은 이유는 애플이 계속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전략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양이냐 애플양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 네. 나타났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 2분기 실적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실적 기대주 스몰캡 탑3 꼽아 오셨다고요? 네. 일단 맨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YMC를 저는 올해 연중 내내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연중 내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LCD, 이제 L5, L6 공장이 있는데 네. 그 공장이 이제 글라스로 보면 5세대 공장으로 굉장히 옛날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수주가 예전에 4,500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때 이 회사의 주가가 3배 정도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L8 라인이라고 해서 아산에 있는 LCD 팹을 이설을 할 거를 지금 스케줄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이쪽에 관련된 수주를 받게 된다면
상승 탄력이 연중 내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6월 22일 날 상장하는 LET라는 약간 생소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HB테크가 이제 2018년도에 인수를 했고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제 라미네이팅과 검사를 같이 해서 택타임이라고 하면은 공정 시간을 30% 줄여주는 그런 고객사한테 그런 효용을 주기 때문에 네.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 아이템으로 이제 저희가 지문인식 관련된 FOD 검사 장비, 그다음에 요즘에 핫했었죠. 상반기 때 폴더블 관련해서 핫했죠. UTG 검사 장비를 납품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납품을 한 대 이상 동시스 쪽으로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신규 아이템이 하반기 때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뭐 전략은 투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올랐다 빠지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나노신소재인데요. 이거는 사실 하반기보다는 이제 내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원래 본업이 이제 타겟인데 타겟 소재는 LCD 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지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로 2차전지에 들어가는 CNT 공정을 이제 국내 L사에 대해서 이제 납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는 20년 10월, 그러니까 올해 10월이죠. 거의 끝 무렵. 3분기부터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여름부터 바닥을 찍고 이제 내년도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개 탑3를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탑3 종목은 서두에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첫 번째로 YMC가 들어갔잖아요. 네. YMC는 올해 연중 내내 거의 스몰캡 최선 위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고 네. 그 외 NH 한국사이버결제는 올랐지만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리 높지 않다. 네. 메디아나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이제 실적으로 기대가 되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세 가지 종목에는요. YMC 그리고 생소하실 수 있지만 6월 22일에 상장 예정인 LET, 나노신소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쭉 들어보니까 6가지 종목 안에서 의료기기는 있어도 제약바이오 종목은 없어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를 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숫자가 나오는 좀 하방에 있는 기업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뭐 말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분위기를 드리면 이제 7월 2일자에 SK 바이오팜을 기관 투자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분도 엄청나게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현재까지 그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뭐 제가 예전에 자료도 썼었던 3월에서 5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진단키트주들이 네.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좀 꺾이면서 한동안 좀 쉬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투자처로 이제 신약 백신을 하고 있는 바이오팜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7월 2일자 그 전에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바이오에 대한 차익 실현과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은 반도체 소재 업체로의 이제 스위칭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 많이 오른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좀 뭐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비중을 편입니다. 축소하던 네. 수익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이제 7월을 변곡점으로 제약바이오에서 또 그 매기가 IT로 갈 수 있다라고. 네, 뭐 제가 IT를 좋아하니까 IT 쪽으로 갈 거라고 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 강력하게 피력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스몰캡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주목해야 할 종목 혹은 섹터. 앞서 의료기기라고 살짝 코멘트 던져주셨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의료기기 업종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의료기기 업종은 이제 뭐 저희가 보통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해외 수출할 때 저희가 보통 로컬 디스트리뷰터라는 유통망을 많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유통망이 가지는 어떤 회사의 나라에 대한 국가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이 제품들의 판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K 방역, K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에 대해서 로컬 디스트리뷰터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연중 내내 호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1분기는 코로나19에 인한 실적 개선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3월부터 코로나가 글로벌리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네. 2분기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적이 좋은 구간,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성수기, 4분기는 최성수기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연중 내내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로는요?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딱 두 가지 정도를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5월까지 오르다가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JVM을 좋아하고요. JVM은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ATDPS라고 약봉지를 이제 포장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봉지가 이제 거의 다 포장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틀 형식으로 이렇게 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 쪽에 수출한다는 모멘텀이 10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 수출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만 1분기 때 실적이 매출액 75억으로 작년에는 35억 대비해서 2배 이상 숫자가 커지면서 2분기 숫자만 나쁘지 않다면 회사의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 대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DR잼은 휴대용 디텍터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휴대용 디텍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휴대용 엑스레이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수출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 5월 달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8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7월 중순서부터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JVM과 DR잼 주목할 스몰캡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